아침이 밝았습니다. 꿀벌도 아침을 맞아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죠? 여러분은 하루 동안 여러 말하기 중 어떤 말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도의? 연설? 발표? 대화? 아마 가장 자주 말하게 되는 말하기는 대화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대화를 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소통하며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소통의 미학, 대화. 자, 윤우야, 무당벌레 좋아하실까?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화는 상대방과 직접 마주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말하기 양식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마주보며 말하기 때문에 그 반응과 표정을 살필 수 있고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또 대화 내용, 분위기, 시간 등을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조절해 나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잠깐! 이들의 대화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야, 너 여기서 야구 봤어? 그 8회 역전율이 엄청났지. 8회 내 예언했잖아, 이긴다고. 내 예언한 팀 이긴다니까. 어제 진짜 재밌더라고. 근데 어제 5회는 좀 5회 그 4번 타자 그리 쉽게 삼진 나갈 줄 몰랐어. 그 엄청난 찬스였는데 그걸 놓치네 또. 대화를 망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네요.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기는 어렵겠네요. 대화를 잘하는 데에도 원리가 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안녕. 안녕. 그 사이 키가 더 컸네? 키가 몇이야? 2m는 안 될걸? 뭐라고? 대화를 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내용을 맥락에 맞도록 간단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의 원리를 협력의 원리라고 합니다. 방금 대화를 바르게 고쳐볼까요? 키가 몇이야? 168.5? 네, 협력의 원리가 잘 지켜졌네요. 야, 너 진짜 기타 잘 친다. 내가 좀 잘 치지. 너희들은 아무리 연습해도 안 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공손한 표현을 제대로 하라는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대화를 수정해 볼까요? 이야, 너 진짜 기타 잘 친다. 아니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 좋아요. 공손성의 원리가 잘 지켜졌네요. 우리 이번에 진로 체험 어디로 가지? 이번엔 대학 탐방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학습지 있어. 근데 너 그때 뭐 입을 거야? 나 주말에 뭐 입을지 정해놔서. 순서교대의 원리는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말하는 순서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앞의 대화를 바르게 고쳐볼까요? 우리 이번에 진로 체험 어디로 간다 했지? 이번엔 대학 탐방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설마 이번에도 학습지가 있겠어? 아마 있을걸. 근데 너 그때 뭐 입을 거야? 글쎄,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나도 주말에 받은 옷이 있긴 한데 생각 좀 해봐야겠어. 그렇죠. 순서교대의 원리가 잘 지켜졌네요. 아하! 아까 3명의 대화에서는 순서교대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었군요. 우리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중고생 56명을 대상으로 대화 상황 4가지에 가장 어울리는 답을 고르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제시된 상황 중 상황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준과 송이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입니다. 어느 날 함께 길을 걷다가 민준이 송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 이때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민준의 말을 듣지 못한 송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1번,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줄래? 2번, 너는 그렇게 작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니? 3번, 이렇게 시끄러운데 좀 더 크게 말해줄래? 4번,
지나가는 차 소리에 놀라서 못 들었네. 미안한데 다시 말해줄래? 5번? 목소리가 작은 너와 대화하는 내가 참 대단하다. 크게 좀 말해줘. 정답은 4번입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상황 1처럼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 잘 못 알아들은 경우 소리를 그렇게 작게 하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을 나무란다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질 부담을 자신이 지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말해줄래? 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제대로 말을 했는데 친구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이야기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심리적인 부담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 상대가 부담을 가지지 않게 그 부담을 내가 지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황 1과 유사한 여러 대화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정답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대부분 대화의 원리에 맞는 문장을 잘 골랐습니다. 오랜 시간 대화를 거듭하며 대화의 기본적인 방법을 체득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은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나요? 제 말을 들으면서 핸드폰을 쓸 때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친구가 제 말에 끼어들 때요. 욕으로 대꾸할 때요. 말을 하고 있는데 눈은 다른 데 볼 때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대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 호응하지 않을 때, 바로바로 대답 안 할 때, 내 말에 관심이 없을 때, 욕을 할 때, 장난으로 대꾸할 때, 웃지 않을 때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동안에 집중해서 들어주지 않거나 관심을 표현해주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말하기가 계속되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되겠지요. 앞선 결과를 뒤집어 보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줄 때, 호응해줄 때, 바로바로 대답해줄 때, 내 말에 관심을 보일 때, 욕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투로 얘기할 때, 진지한 태도로 들어줄 때, 웃는 표정으로 대할 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대화가 잘 된다고 느낍니다. 이 결과는 공감적 듣기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럼 공감적 듣기는 무엇일까요?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듣기입니다. 공감적 듣기의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중하기 기술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주기, 맞장구를 쳐준다면 상대방에게 보다 잘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둘째, 격려하기 기술입니다. 공감적 듣기를 잘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상대방을 격려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좀 더 이야기해봐 와 같은 말로 대화를 이끌어간다거나 상대방이 한 말 중 주요한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하면 됩니다. 셋째, 반영하기 기술입니다. 반영하기 기술에는 들은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대로 다시 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화처럼요. 나 어제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엄마한테 혼났어. 진짜?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 안 좋았겠네. 팀별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게임한다고 의심하셨어. 그래? 엄마가 의심하셔서 기분 안 좋겠네. 대화는 말하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가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어렵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